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한류가 어느 정도로 퍼졌는지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북쪽, 남쪽이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는데 지금은 아시아 사람을 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한국이냐고 물을 정도니 말다했죠.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마음에 한류의 위상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한류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해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유로 한류가 다른 나라에 왜 퍼졌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한국 문화가 이 나라에 퍼졌고 잘 됐는지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일본 매체들은 태국에 퍼진 한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사를 낸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10월 30일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태국의 젊은이들 꿈은 한류 톱스타가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며 태국 출신의 한류 스타가 활약하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K-팝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의 뷰티, 패션도 태국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 한류의 에너지 때문에 태국 정부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태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K-팝 아이돌이 되어 한국처럼 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내에서 한때 미국이나 유럽에 유행이 불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일본이 태국 내에서 한류가 유행하자 콕 집어 한류 기사를 쓴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커뮤니티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유독 태국에서 부는 한류 바람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산케이 신문에서 2022년 7월에 태국에서 부는 한국의 식품 붐 때문에 일본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친일이 강했던 태국에서 한국의 문화와 식품이 유행하고 태국의 편의점에서는 한국 요리가 매장 판매되고 있다며 일본의 인기가 쇠퇴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맞습니다. 태국은 그동안 대표적인 친일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일본이 경제, 사회적으로 태국에 투자한 시기가 길다 보니 일본 문화를 친근하게 여기기도 하고 같은 입헌군 주제를 채택했다 보니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큰 나라입니다. 실제로 방콕에 사는 일본인도 많고 일본인 거리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인지 한때 국내 인기가 더 높아 내수용이라는 비판을 듣는 일본 대중문화도 태국에서의 인기는 막강했었습니다. 일본 걸그룹 에케비사팔과 그를 따라한 태국 아이돌 BNK48이 방콕에서 콘서트를 열었을 땐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일본은 예전부터 태국을 동남아 진출의 허브로 이용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요. 일본은 태국에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5조 바트, 약 58조 5,300억 원을 투자하며 자신들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한국 때문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태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한류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태국 내에서 한류 열풍이 어느 정도이길래 일본이 시시각각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걸까요? 그건 얼마 전 태국에서 열린 한국 관광 축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태국에서 연 코리아 에브리웨어 대축제에는 무려 25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떡볶이와 김밥, 소떡소떡과 같은 한식을 맛보고 한국 연예인들의 패션이나 메이크업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이 유행시킨 무인사진 자판기 인생네컷도 설치되었고 그 인기가 어마어마해 태국인들이 정말 한국인들의 일상이 궁금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K드라마 속 장면을 재현한 포토존에는 사람이 너무 붐벼 발디딜 틈이 없었죠. 이 행사에는 김세정과 K-팝 아이돌들이 공연을 했는데요. 이제 태국에서는 일본 아이돌의 콘서트보다 K-팝 아이돌의 콘서트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태국인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까지도 발표됐는데요. 현지 국립대학인 마이돈대 연구팀이 자국민 1000명에게 국가별 소프트파워 영향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문화와 패션 등의 부문에서 무려 영향력 1위를 차지해 중국, 미국, 일본을 제치고 맙니다. 게다가 이 설문에 참여한 태국인들은 영화나 드라마도 모두 한국 작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사실 태국에서는 한류가 베트남이나 중국, 대만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이 맞습니다. 2002년부터 한류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래도 늦게 시작한 것에 비해 그 파워는 강력했습니다. 겨울연가와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당시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대망과 불꽃은 29%와 33%라는 시청률을 보여주기도 했죠.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인기가 어마어마해 이 당시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에게 배우 이영애가 예쁘다느니 한국 전통옷과 음식들이 화려하고 예쁘다느니 촬영 배경이 어디냐느니 얘기가 끝이 없었다고 하죠. 그 결과 대장금 OST는 지금도 즐겨 부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금은 그야말로 태국인들은 한국에 미쳐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국인 아이돌이 K-팝을 통해 세계 무대를 누비면서였는데요. 블랙핑크 리사, 갓세븐, 뱀뱀, NCT 10, 아이들 민니가 그 주인공들이죠. 그리고 블랙핑크 리사가 자신의 곡 라리사 뮤직비디오에 태국 왕궁과 전통 의상을 등장시키자 아예 태국의 총리까지 나서서 리사가 태국의 전통과 명소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태국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K-팝 아이돌이 되어 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꿈꾸고 있는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태국 자체의 음반 시장을 부흥시키는 노력보다 왜 한국을 발판으로 이용하려 하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아무튼 현재 태국의 넷플릭스의 탑10 중 7편이 한국 드라마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화가 한 나라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 자연스레 경제적 효과도 따라오게 됩니다. 태국의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태국 수출액은 무려 2,8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는데요. 여기에 화장품 수출액은 13.3% 증가, 라면 수입액은 3,407만 달러로 태국 시장의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죠. 이제는 친일 국가보다 친한 국가라고 불리는 게 더 어울리는 태국. 하지만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태국의 SNS의 1위 검색어가 한국 여행 금지였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사연들이 SNS를 통해 퍼지며 공항에서 태국인을 막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태국과 한국의 정부까지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에 4번이나 왔는데 아직도 부족하냐는 질문을 했다는 것과 급여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입국이 거부될 만한 이유들이었는데요. 주로 방문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여러 번 오갔는데도 입국이 거부된 경우는 영리 목적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광 목적을 통해 입국할 때는 비자를 면제하지만 돈을 벌러 온 것으로 의심되면 그냥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 경우에는 비자 면제 기간인 90일을 꽉 채워 여러 번 방문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한국에 4번이나 왔는데 아직도 부족하냐는 질문이 이해가 가죠. 90일 동안 4번이나 왔다면 360일을 관광을 하러 왔다는 것인데 관리소 직원은 360일이나 꽉 채워서 있었음에도 관광이 부족했냐는 뜻으로 물어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온 경우도 그렇죠. 관광할 정도의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온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태국인들이 어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